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백묵님은 저번에 저승악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한 여자의 귀신이라고 했는데, 그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백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좀 못 지냈습니다. 아, 또 일이 있으셨죠? 예. 그래요. 근데 그게 오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 원래라면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 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다가, 네. 이제 돌비님이랑 스케줄 잡으면서 제가 갑자기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될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스키릿!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저를 좀 부르셔가지고 가서 듣게 된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만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동안 네. 발생한 이야기와 이제 저에게는 정말 악몽 같았던 그 자사 악신의 정체를 알게 된 이야기. 오호. 정체요? 예.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들은 것을 제가 이제 기록하고 와서 정리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들으시면서 자신한테 심각한 이야기 듣는데 이거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야기할 정신이 있냐고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부터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선생님이나 저나 둘 중 하나가 갑자기 급살 맞아서 하루아침에 잘못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잠깐만. 일단은 지금 너무 큰일이 그동안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급사를 맞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 도중에도 나올 건데 제가 두 번째 누렁이 사건 시참했을 때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또 선생님께서 좀 2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셨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다가. 일단 들어볼게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 하는데 뭐 정리하고 이야기할 정신이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희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역으로 여쭤봤어요. 그러면 남겨진 가족이나 후손들한테 그게 이어져 가서 이유 모를 고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기록을 남기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드리니까 선생님께서도 그러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노트북이든 필기든 이렇게 돌빈이 영상에까지 남겨서 혹시 모를 위해 일에 대비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2019년도에 제가 선생님이랑 처음 만나기 며칠 전입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저와 이제 그 중고거래를 약속을 잡고 이제 저를 만나는 날까지 이상한 꿈을 2가지를 꾸셨대요. 근데 순서는 항상 똑같았대요. 처음 꿈은 이제 물속에서 그 물 한중간에서 태아령 같은 태아가 공처럼 몸을 이렇게 말아갖고 계속 울기만 했었대요. 이제 그러다가 다음 꿈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저승차사와 한 노부께서 선생님한테 이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도와주시오 하면서 계속 빌었대요.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은 무엇을 도와달라 하시는 거냐고. 근데 물어봐도 그냥 계속 두 분이서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시고는 그렇게 잠이 깨셨대요. 그렇게 며칠이 답 없는 이상한 꿈을 계속 꾸시다가 이제 저랑 약속한 날짜가 돼서 저희 아파트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바닥으로 팍 붙어버릴 것 같고
피는 막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고 심장도 멎이는 느낌이 막 드셨대요. 몸은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그 기운이 이제 선생님께서 이번에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원래는 무업을 하셨다고. 무업을 하셨을 때 자주 느꼈던 이제 죄인들을 데리러 오는 무서운 차사들 기운이셨대요. 그게. 예. 근데 그 기운 속에서 무언가가 엄청 이질적으로 느껴지셨대요. 그때. 그래서 그냥 갔다가는 뭐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저에게는 조금 늦는다고 연락하신 뒤에 뭔가 비방을 하신 다음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저희 층으로 도착을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층에 도착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온갖 진짜 정말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절망과 고통에 가득 찬 비명을 지르는 가지각색의 팔, 막 다리, 손, 얼굴들이 빼곡히 박혀있는 정말 큰 검은 구렁이 꼬리가 저희 집까지 이어져 있었대요. 선생님이 보셨던 악기들 중에서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기구한 모습의 강한 기운이셨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그래서 근데 필히 큰 문제가 있는 집이구나 생각이 드셨는데 당시 막 이제 무업을 접으시고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힘도 많이 없는 상황이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쪽 일에 실증을 되게 많이 느끼셔가지고 그냥 물건만 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이제 들어와갖고 저와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를 딱 보니까 이제 제 옆으로 오른쪽은 그러니까 제 옆에 하나의 이제 차사님이 계시는데 오른쪽은 그냥 일반적인 차사님 얼굴의 몸이었대요. 그리고 근데 왼쪽이 이제 문제인데 악신이었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 얼굴부터 온통 뱀 비늘에 새빨간 뱀 눈에다가 그 얼굴 아래에는 아까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온통 뱀 몸이었대요. 다른 연가를 먹은 거 마냥 얼굴, 팔, 다리 이런 게 빼곡히 박혀있는. 예. 그리고 악신 쪽에 이제 새빨간 눈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악신 쪽에 팔이 제 심장 쪽을 뚫고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사님의 눈에는 이제 검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뱀을 이제 죽일 듯이 보는 게 그러니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눈동자 위치가 서로 다른 거죠. 네. 그러면서 차사님 팔은 악신이 제 심장 뚫고 있는 그 팔을 저지하듯이 이렇게 잡고 계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엔 형체가 거의 사라져가는 조상님이 보이셨다 하셨고, 그리고 제 몰골은 당장 그 당시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어디 당장 바로 비명 행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이 붙어 있나 아니면 저런 것들이 붙어서 저리 되었나 제품만 보고 빨리 가시려고 하던가 직업병 마냥 자신도 모르게 제 기운을 계속 살펴보셨대요. 예. 그래서 뭐 당시 내린 결론은 그냥 죽을 팔자가 조상덕에 살아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자사가 자에 잃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을 품고 저리 되었구나 그냥 딱 한 해 하시고 그냥 제품 가져갈 날짜만 잡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대요. 예. 그때도 제가 기억을 하니 그냥 거의 문 손잡이까지 열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갑자기 그 며칠간 꿈속에서 들었던 애기 울음소리랑 예. 그 차사님이랑 그 조상님이 도와주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아차 싶으시면서 바로 돌아보시가지고 그 차사랑 악신이랑 조상님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기운을 느껴보니까 며칠간 계속 꿈에 나왔던 그 두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아이 울음소리는 무엇인가 조금 더 생각을 해갖고 유추를 했을 때 제가 기회 얻어갖고 살았던 거 지 새끼 살리려고 기회 버리고 저 악신한테 영혼을 팔았구나. 예. 조상은 당연히 후손 살리려고 하는 거고 차사님도 더 이상 이제 악행 저지르기 싫고 자신 반쪽의 악신을 막아가면서 자기를 천도시켜주기를 바라는 거구나. 이제 생각하시고 무업 접고 얼마 안 남은 인생 기도나 올리면서 편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런 게 싹 무너지면서도 그래 이게 여기 온 것도 내 업이고 인연이고 이걸 진짜로 내 마지막 숙제로 주신 거구나. 예. 생각하시고 그때 뺨을 제 뺨을 팍 때리신 거죠. 예. 근데
저는 뺨을 맞은 거지만 선생님께서는 제 심장 뚫고 있던 그 악신의 손을 꽂고 기운을 일시적이나마 누르신 거라고 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첫 시찬 때 선생님한테 뺨 맞고 60대 아주머니가 때렸는데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우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계속 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가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답답한 뭔가가. 예.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보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는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튼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랑 제가 인연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차사악신을 저한테 잠시나마 떼어내가지고 풀어갈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예. 선생님 댁에도 가고 타석에서도 이제 배워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시작하면서 하는데 이게 잠시 떼어내는 것도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단 몇 분 만에 그 악신이 잠이 든 것 마냥 눈을 감으면서 힘을 탁 죽이버리고 또 그 사이에 차사님이 선생님 힘 빌려가지고 선생님이 마련했던 선생님 댁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대요. 예. 그래서 차사님이 선생님 댁에 자리 잡은 뒤로는 앞으로 제가 선생님 댁에 가면 저 차사가 또 수틀려가지고 저한테 다시 붙을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이구. 그래서 선생님 댁 말고 항상 다른 곳에서 뵙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의 다른 에피소드로 원래라면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인해가지고 구렁이 악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고 네.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지냈는데 근데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너무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셨대요. 예. 차사라는 게 영을 인도하고 관리하는 하늘의 직책인데 네. 그런 자리에 있던 영이 자리를 잃거나 버렸다 해도 허주신들 1천을 모은 것보다 힘이 더 강하대요. 원래는. 와, 예. 근데 그게 악기한테 몸이 반이나 뺏겼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셨대요. 저게 얼마나 예. 강하면 저렇게 반이나 뺏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서로 코드가 맞아가지고 이제 저를 잘못되게 하려고 그렇게는 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먹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셨대요. 그래서 잠시나마 그 악신이 기운 누리고 이제 잠든 것처럼 돼 있으니까 차사님한테 저게 도대체 어떤 존재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네. 근데 일절 대답을 안 해주셨대요. 차사님께서.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사님도 그 자리에서 잠이 드신 것 마냥 눈을 감으시고 이제 계셨대요. 계속.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풀어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악신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에피소드의 장소도 가보시고 이리저리 알아보셨는데도 그 악신의 존재가 그곳에서 만들어진 건 확신이 드는데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게 도저히 감이 안 잡히셨대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께서는 저 정도의 강한 악신이랑 융화된 차사령은 몇십 년, 몇백 년 아니면 그 이상 상을 차려드려가지고 대접해가면서 어르고 달래고 스스로 천도하기를 기다리거나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만신인들 4-5명이 모여서 최소 보름 이상 굿을 해야지 천도를 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요. 오, 예. 근데 그분들 4-5명이 모여서 벌일 굿판의 비용과 이런 거를 선생님께서도 감당하지 못하실 뿐더러 그때 제가 여기서 선생님 근데 굿 비용이나 이런 거를 일부라도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계속 안 하냐고 여쭤보니까 예.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악신들 굿판 비용을 네가 내서 차리게 되면 네가 저 악신을 받아들이는 행위랑 똑같은 행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사비를 털어가면서도 하는 거고 나도 이게 내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만신분들 4-5분이 보름 이상 시간 맞추기가 신이 도와도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런 게. 그것도 그렇고 만신 자체 네. 5명이 모인다는 거? 그거 어떻게 네. 찾을 건데요? 만신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평소 예전에 하셨을 때. 아시는 분이 있다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자체가 나라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고 그러시다 보니까 예. 애초에 그냥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래서 혼자서 최대한 악신 기운 눌리시고
이제 차사님 기운을 이제 살살살 살려드리면서 이제 차사님이 스스로 악신이랑 함께 천도하기를 기다리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봉인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선생님도 봉인하는 거는 쉽지. 근데 혹여나 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봉인 깨가지고 니랑 똑같은 일 당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저거는 만약에 혹시나 봉인 깨지면 선생님 후손이나 제 후손한테 가고 해코지 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천도를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혼자서 계속 고군분투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 악신이 힘이 많이 누그러져 있다 해도 이 악신 자체 힘이 너무 강했대요. 네. 그래서 선생님 댁 마을로 좀 센 악기들이 계속 모였대요. 그래서 마을 분들 가축이나 애완동물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든지 농작물이 막 정말 그냥 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폭삭 망하든지 뭐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앓는 사람들도 생기고 네. 그렇게 되면서도 이제 악신은 자고는 있는 것 같은데 기운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대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무업을 접으신 상황에서 힘도 얼마 안 남으셨고 큰 두 존재의 기운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보니까 몸도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결국은 그 악신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이제 차사님이랑 악신이랑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차사님은 이제 별도로 천도시켜드리고 악신은 이제 다른 큰 어르신 한 분 모셔가지고 먼 곳에 가서 봉인시켜야겠다고 그렇게 작년 중순부터 마음을 잡으셨대요. 그렇게 몇 달을 조금씩 분리시키기 시작하셨는데 이 악신의 힘이 점점 커져갔대요. 예. 그래서 이거를 눌려가면서 이 두 차사랑 악신이랑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엄청나게 드셨고 시간도 만만치 않게 드셨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작년 말쯤 한 80%쯤 떼어졌을 때 어느 날 밤에 선생님 꿈에 일전에 모셨던 신령님께서 나오셔갖고 정말 크게 호통을 치셨대요. 어리석은 거사 더욱 깊게 봐라. 더욱 깊게 봐야 된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빨리 깨달아라.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라고는 딱 잠이 깨셨대요. 예. 선생님께서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셨대요. 놓치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하던 작업도 잠시 미루고 그 존재 둘을 계속 살펴가지고 또 이제 드는 생각이라고는 둘이 아니니까 이 둘 말고 또 뭔가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보시면서 계속 이것저것 다 다시 살펴보시고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뭐가 둘이 아닌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셨대요. 네. 이제 그런 의무만 가진 채 악신의 힘이 점점 세지니까 또 일어날 것 마냥 지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더 이상 답을 이제 풀어가려고 하면서도 계속 이제 뜯어내고 계셨대요. 두 영을. 결국은 뭐 그 답을 찾을 수 찝찝함을 남긴 채 시간이 흘러가지고 올해 설날 전날에 네.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른 큰 어르신 한 분도 모시고 이제 그 악신 기운은 두 분이 같이 눌리시면서 선생님께서는 분리를 하시고 그 다른 어르신은 그 분리된과 동시에 단지 같은 데다가 1차적으로 그 악신을 봉인시키려고 하셨대요. 예. 그렇게 분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눈 감고 있던 차사님 양눈에서 검은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몸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막 흔들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악신 역시도 눈을 감은 채 새빨간 피눈물을 흘리면서 역시나 안 된다는 식으로 몸을 막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대. 기운을 미친 듯이 내뿜으면서. 예. 선생님이랑 그 다른 어르신은 저게 마지막이라서 발악을 하는 거고 이제 차사님은 이제 됐다고 싶어가지고 좀 뭔가 좀 한이 풀려서 저러는 거겠거니 생각을 하셔갖고 정말 죽을 힘 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몇 분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신 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형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두 령이 손가락 끝 마디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셨대요. 이제 저한테 간단하게 아마 설명해 주신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딱 그 두 겹쳐 있는 그 손마디에 희미하게
시커먼 작은 구체가 갑자기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얘가 점점 진해지면서 엄청나게 강한 기운을 뿜었대요, 얘가. 그 선생님이 직감적으로, 이거 잘못됐다. 네. 내 아무리 무업을 접었다지만 저 존재를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이러면서 아주 잘못됐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어갖고, 막 몸이 미친 듯이 떨렸대요. 예. 선생님께서 신 받은 이후로는 영가한테 공포를 처음 느껴보셨대요. 정말 예. 몇십 년 동안. 저게 저 둘 사이에서 정말 교묘하게 꽁꽁 숨어가지고 저 구렁이 악신한테 지힘을 조금씩 놓고 빠져나갈 틈을 노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시면서 어떻게든 빨리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구체가 점점 커지더니 여자아이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대요. 와, 예. 키키키키 그 웃음소리는 선생님께서 그냥 정말 국어책 읽어주듯이 이렇게 설명하셔갖고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서 막 웃다가 갑자기 말을 했대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기절할 뻔했거든요. 왜요? 돌빈이 앞에 이 선생님이 마지막 작업한 날이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방금 설날 전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시참 때 그 여자의 영가 언제 봤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설날 전날. 똑같네? 도착해서 오토바이를 세우는데 그 펜션 마당에 이 단발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발이랑 장발 사이에 머리 길이 좀 칙지도 않았는지 머리가 되게 떡이져 있는데 거의 파마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떡이져 있고, 위에는 무릎까지 오는 분홍색 패딩을 입고요. 오, 뭐야. 그리고 엄청 낡은 분홍색 구두를 신은 여자애가 왔다 이러면서 막 방방방방 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여자 연가가 했다는 말 때문에 확신이 들었어요. 예. 왔다. 저 진짜 몸에 진이 빠지면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 배달할 때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구나.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입은 옷이 저랑 입은 옷은 달랐지만 색깔 때문에 더 확신이 됐죠. 예.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분홍색 꽃신이라. 예. 그러면서 완벽하게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한 손은 차사님 목을 쥐고 있고 한 손은 악신 목을 쥐고 있었대요. 예. 그리고는 그 선생님이랑 어르신한테 고마워 하시고는 차사님 쥐고 있던 손을 놓고 악신에게 쏙 빨려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피터하고 기절하셨대요. 그렇게 2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번째 시참 이야기하셨을 때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예. 선생님이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셨던 거였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신이 들었던 곳이 바다같이 이제 드넓은 강이었대요. 예. 그 강의 작은 나룻배 위였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자신이 모셨던 신령님이랑 그 차사님, 그리고 모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타고 계셨대요. 예. 그 선생님께서는 내가 살 맞아서 끝났구나, 여기가 삼도천이구나 생각하시고 힘든 몸 이끄시고 신령님께 인사 올렸대요. 이 우매한 제자가 신령님 뜻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큰 절을 올리니까 신령님께서 끝난 게 아니다, 저 두 분 이야기 들어라, 이렇게 하셨대요. 선생님께서는 네? 하시고 여기가 삼도천 아닙니까? 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령님께서 아니다, 저 이야기 듣고 빨리 그냥 다시 떠날 채비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고는 차사님한테 저 아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 예. 그러니까 옆에 계신 노부께서 자기 이야기를 먼저 들어달라 했대요. 노부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은 고씨 집안의 조상이래요. 그리고 자신 집안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전부터 악연인 집안이 있었고 결국은 그 고씨 집안이 상대 집안을 완전 씨를 말라버렸대요. 그냥 악행을 저질렀대요. 예. 그로 인해서 저주받았는지 집안이 풍비박산나기 시작하고 어찌저찌 이어가던 핏줄마저 끊기는 것이 자기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게 막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당시로는 선생님께서 저와 저희 집사람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 모든 성실을 알고 있고 사주팔자도 알고 있었는데 제 가족에는 고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씨 집안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네. 근데
갑자기 말을 자르면서 차사님께서 말씀을 꺼내기 시작하셨대요. 이게 좀 눈물이 나려는데. 아이고. 예. 자신은 차사이기 이전에 저의 외조모, 외할머니죠. 네. 먼 조상이셨대요. 그리고 저 집안의 악기가 많은 조상님이 지켜주시는 저희 외할머니한테는 어떻게 해코지를 못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화살을 돌렸고, 그때가 저를 가졌을 당시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셨고, 제가 첫 번째 사연 때 좀 많이 뭐라 해야 되지, 좀 많이 좀 유하게 말을 드렸지만 사실상 어머니가 손목에 상처가 아직 엄청 많으시거든요. 아이고. 예. 어머니도 혼수 상태에 빠지셨대요. 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어머니를 살리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 악기가 이제 그 근처에 있었고, 어머니를 타겟으로 하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붙어 있던 조상님이 이를 만나게 되고, 그 조상님한테 힘을 빌려가지고 차사는 그 악신을 흡수해버린 거죠. 네. 선생님께서 들었던 말씀으로는 자기도 어떻게 찢어 놓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강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뭐 몇십 년이 아니고 몇백 년이래요. 그 원한이. 그래가지고 제 조상님 힘까지 빌려가지고 자기가 흡수해가지고 눌리고 있었던 거죠. 둘이서. 조상님 힘 빌려서 눌려야 되니까 저한테 달라붙어 있던 거고. 예. 그런데도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 번씩 튀어나가려고 할 때마다 저한테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제 주위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던 거였죠. 네네. 그러면서도 들었던 게 이제 선생님도 알고 계셨던 이 악신이 어떻게 힘을 키워왔는지부터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또 물어보셨대요. 고시 집안이랑 돌비랑 뭔 관계냐고 도대체. 네네. 근데 신령님께서 시간 됐다고, 이제 가야 된다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신령님한테도 또 물어봤대요. 너무 답답해서. 무슨 관계냐고 도대체 말을 해달라고. 그럼 다 떠나서 그 집안 원한만 풀어주면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신령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 저거는 더 이상 그런 잡스러운 한 따위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악행만 저지를 거라. 근데 잘 해결해봐라, 방법은 있다 하시고는 이제 차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꺼내시는데, 아마 그것이 돌비한테 가 있을 거고 돌비 조상님께서도 없는 힘 쥐어짜면서도 막고 있을 거라고. 돌비가 백묵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근데 차사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진짜 마지막으로 힘 한번 짜내갖고 네. 제 조상님이랑 힘 합쳐갖고 그거 힘 최대한 빼놓을 테니까 그 사이에 보살님께서 기력 회복하시고 우리 불쌍한 돌비 좀 꼭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 근데 선생님이 그 순간 딱 생각 드신 게, 그렇게 되시면 두 분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하시니, 생판 모르는 분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 소멸되는 게 뭐가 무섭겠냐고. 그러니 꼭 그냥 끝까지 좀 지켜주십시오 이라고 있는데 신령님께서 됐다 가라 이라고 하시고 눈을 딱 뜨셨대. 그래서 그 정신 얻는 와중에 막 산소호흡기도 끼고 계셨대요. 눈 떴을 때. 네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걸어가지고 일단 한 달 동안 정말 조심해라고. 저는 그냥 그 말만 하고 끊으셨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돌빈한테 카톡 이전에 이 여자 연가 아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사연 제보하려고 했을 때도 선생님께서 조심해라 이렇게 한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기운을 조금 차리시고 급한 일이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으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가서 이야기를 들렸던 거고, 이제 저한테 고시 집안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였죠.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였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강씨고 외삼촌이 고시세요. 아.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옛날에는 네네. 좀 먹기 살기 힘들면 대 끊겨가는 집안들 씨바지 해가지고 대 이어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최근에 누렁이 사건까지 들어가시고는 이제 모든 게 다 맞춰지시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냥 우연이 아니었네요. 그 당시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알겠다 하시면서 날짜를 딱 집어주시더라고요. 예. 5월 25일까지
정말 모든 것을 의심하래요. 사람조차도 의심하고 모든 것도 의심하고 정말 모든 것을 의심해라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안 들었으면 제가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 전에 처음 이 연가를 다시 봤을 때가 예. 배달을 갔는데 차 위로 머리가 하나가 이렇게 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귀신인지 알았거든요. 그냥 일반 귀신인지 알았는데 동동 떠가다가 애가 한 바퀴 머리가 돌더니 그 여자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아, 예. 처음 다시 봤을 때. 그러고 있다가 근데 얘는 낮에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지금 낮에 되면 귀신 안 나온다 하는데 네. 진짜 아니. 뭐 이거는 그런 건 시간 안 따져요. 그냥 낮에 지나가다가 차 밑에 뭐가 있길래 고양이인 줄 알고 딱 봤더만 이제는 막 뱀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씩 보고는 또 막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얘가 막 갈기갈기 찝혀 있어요. 몸이. 예. 근데 그게 그냥 생각이 드는 게 그 누렁이가 아무래도 그 조상님이랑 차사님이 그 마지막에 그렇게 힘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어쨌든 오늘 어떤 일이 있으냐면 배달을 하게 되면 예. 보통 집안에서 손만 이렇게 내밀고 카드나 이렇게 내미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그러니 누가 손만 내밀어갖고 음식 받으시고 카드 해가지고 제가 결제를 하고 드리는데 손바닥이 보이려면 오른손으로 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 카드 결제를 하고 드렸는데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손이 싹 도는데 손바닥이 뱀비 느린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그 전까지야 이 차사라는 존재가 어쨌든 뭐 내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이 맺힐 수도 있다. 그래.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저도 용서해가면서 살아왔는데 어찌 보면 정말 저랑 아무런 인연이 없는 존재인데 예. 여태껏 저한테 이렇게 해왔던 거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저것 때문에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저래 된 거냐고. 근데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맞나 보네요. 제가 첫 사연 때는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친구 죽고 한 달 있다가 강아지 2마리 죽고 한 달 있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반년 있다가 고모 또 한 2, 3개월 있다가 사촌 형님 2 이렇게 줄쳐서 나왔었거든요. 와. 근데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안 좋은 말로 하면 객사였어요. 전부 다. 그냥 급살 맞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예.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시참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3번 만났댔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 존재를 마주쳤을 때고 예. 제가 이 존재의 소리나 기운을 느낀 적은 상당히 많았어요. 어쨌든 그 모든 일이 차사님이 아니고 오히려 차사님은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조상님이셨던 거예요. 예. 정말 아무런 인연 없는 막 욕이 날 것 같은데 이 못된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오면서 살아야 했다는 생각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살아오면서도 나쁜 생각 전혀 한 번 안 하고 진짜 이 악물고 버티고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네. 저는 진짜 그 존재 찢어 갈게 없애는 거를 꼭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게 네. 지금 이런 큰 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그 존재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 존재를 용서하면 오히려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들은 게 사실상 저번 주 수요일에 선생님께서 급하게 부르셔가지고 갔다가 예. 제가 일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일을 이렇게 듣고 왔던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루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하루 이틀. 이 지금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진짜 지금. 그렇지. 예. 그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 분께서는 이 예. 얘기를 해도 된다고는 하셨나요? 이게 제가 지금 노트북에 이렇게 기록해 본 거 보면 그 어떻게 비방을 하셨고 이런 거는 나와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말만 안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제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가 그걸 읽을 수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야지만 걔가 접근을 못하고, 그리고 일단은 5월달은 큰 분이 오셔서 잔치를 벌이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선생님이 이제 빨리 기력 찾으셔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원래 오늘 이렇게 시참을 해서 원래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그 사연의 존재 때문에 좀 막 일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구나. 정말 그게 아니고 정말 저도 생뚱맞게 그냥 길 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기분이니까 지금 보통 도대체 그게 왜? 그게 왜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전 정말.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이틀 뭐 한 달 뭐 몇 년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몇백 년 전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제 생각에도 그래요. 뭐 네네. 정확히 날짜, 그러니까 기간도 안 잡아주시고 선생님께서도 들으셨던 말이 딱 그 말 하셨대. 그냥 시간을 셀 수도 없을 만큼 전부터라고. 고씨 집안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냥 계속 그냥 그 안 좋았던 게 내려오고 그냥 이렇게 후손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휴. 뭐 어째 뭐 먹고 살라고 그 씨바시 하나 해줬던 그 하나 때문에 타겟이 제가 됐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솔직하게. 이게 악귀가 된다는 거, 그 자체가 처음에는 그냥 원한 덩어리로 시작을 했겠지만, 그냥 옥가상 얘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냥 원한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원한도 사라지고, 그냥 그것만 남는다는 것 자체가 공통점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원래라면 봉다리님 사연을 거의 한 편당 한 3-4번은 기본으로 들었어요. 네네. 비슷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토요일날 갔다 와가지고 어제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도 계속 돌아가면서 듣고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 예. 어떻게, 그러니까 똑같이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면 될까? 하면서 그것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정말. 근데 이게 좀 다른 점이, 옥가상 얘기는 이제 아버님 세대 때 얘기지만, 이거는 그 훨씬 전부터의 얘기니까, 오래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뭐 자리를 버리셨다고는 했지만 예. 그 차사라는 존재랑 조상님이 힘을 합쳐도 한 존재를 못 맡고 계셨는데, 제가 했던 안일한 행동, 어찌 보면 그것도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야 뭐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또 풀어볼 건데, 어쨌든 지금 좀 정신이 좀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좀 화가 막 치밀어 올랐다가 여태껏 제 주위에서 가셨던 분들이 다 내 탓이었다라는 생각도 너무 강하게 들고 이러니까, 정말 그게 내 탓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되니까 지금은 좀 솔직히 감정 컨트롤이 많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정말 차분하게 그래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셨고,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록으로 남길 목적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니까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백무님,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저는 잘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자녀분도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더 근데 힘내셔야죠. 예. 한 가지 좀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게, 제가 아무래도 아기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 물어봤어요. 아기한테 가지 않겠냐고. 근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아기는 죽어도 못 건들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엔 아마 큰 분이 지금 계신다라고, 아기 근처에 네네. 그게 느껴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온전히 손을 댄 자기랑 선생님 자신이랑 제 두 문제라고. 그래서 어쨌든 방법을 최대한 생각해서 5월 25일까지만, 저조차도 의심을 하죠. 모든 걸 의심하고 아무것도 믿음 가지지 말고 그냥 모든 걸 조심하고 있으래.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봅니다, 저는. 부디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되시길 또 바라봅니다. 진짜로. 예.
이렇게라도 말을 해서 좀 풀어야 됐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정말 정말 지금도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막 진짜 손이 막 부들부들 떨 정도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기운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묵님. 예. 네. 반전의 반전, 또 반전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심각했고,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그리고 어떤 원한을 잊을 정도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그 귀신 자체가, 이게 좀 심각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백무님께 또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블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블루님께서는 정말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있는 이 요술봉, 이 요술봉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귀신들을 조금 요술봉이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마법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블루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네. 오늘 이야기가 대부분의 네. 이제 귀신을 보셨던 분들의 이야기와 좀 다른 점이, 이런 요술봉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특이하죠? 좀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은 막 무구가 나온다거나 무속적인 그런 도구가 나왔었는데, 요술봉, 그것도 이제 뭐 민키라고 했나요? 네, 요술공주 민키. 네, 그 공주가 있나 봐요. 아무튼 그 네, 민키 요술봉이라고 하는데, 그 요술봉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 잇! 제 직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뮤지션이고, 전 블루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방송하고 음악하면서 연기 활동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술가 살면서 살다 보니까 좀 어릴 적부터 좀 묘하고 우여곡절을 겪는 사건들이 좀 많아서 좀 같이 좀 이런 사연들을 나누고 싶어갖고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편의상 소설체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비님은 수호령의 존재를 믿으세요? 저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네. 좀 뭐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믿어요. 왜냐면 제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수호령의 존재 덕분에 이미 제가 죽었어야 됐거든요, 원래는. 예. 근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 삶을 통틀어서 어떻게 단편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제 자아상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솔직히 무섭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수호령의 존재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런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됐고요. 네네.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아주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삶 자체가 질병으로 시작해서 질병으로 끝날 정도로 자주 아프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아이였어요. 예. 네,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어느 날 운동장에서 이제 옛날에는 아침 조회 시간 운동장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예, 제일 지루한 시간. 뭐 그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신을 순간 잃었는데요.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는데 엄마가 저를 껴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악성빈혈에 걸려서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악성빈혈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병이긴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37년 전이었거든요. 그쯤에는 이게 굉장히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식구들은 어린 제가 바로 죽는 줄 알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이후 저는 매일 그 악성빈혈에 좋다는 생소간, 그거를 이렇게 젤리처럼 떠 드셔보셨어요? 뭐야. 생소간에 이렇게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그냥 먹으면 좀 비릿하니까 그게 좀 빈혈에 좋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먹었고, 약도 굉장히 배부르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물에도 쓰러지니까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쾌활한 아이였거든요. 잘 먹고 잘 놀고 친구도 많고, 심지어는 제가 동네 대장이라서 남자들이랑 싸우다가 쌍코피도 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일단은 안색이 좀 어두워지더니 늘 조바심 나는 얼굴로 바뀌고, 제가 뭔가 자꾸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말씀으로는. 그런 이상한 아이가 돼서 그때부터 저한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제가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낮이었어요. 게다가 대로변이었고요. 사람들도 많았고 찻소리도 크고 그랬는데, 저 건너편에서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아우라가 보이는 어떠한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었고요. 이상하게 좀 키 큰 사람이 오나 보다 하고 신경 안 쓰고 딱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쪽으로 점점 반대편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상하게 무섭고 싸하고 묘하더라고요. 사람인데도? 네, 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시야에 완전히 들어왔거든요.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제가 정말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한 게, 눈에 흰 동자가 없어요. 전체가 까맣고, 머리는 산발을 했어요. 엄청 길고요. 얼굴에는 피채가 그랬어요. 키는 한 2m는 좋게 넘을 거구의 남자였어요. 근데 무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입이 찢어지듯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갑자기 뻗치는 겁니다. 저를 잡으려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고 어디 도망칠 곳도 없고,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그대로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어요. 눈을 감았는데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남자 그 느낌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여전히. 왜냐면 그 비릿한 냄새 있죠. 평생 맡아보지도 못한 생선 썩은 냄새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비릿한 악취. 그리고 그러르 하는 동물 소리. 사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동물 막 으르렁거리는 소리네요? 그러르 하는 소리. 그리고 되게 차가운 입김까지 제 완전히 눈앞에 느껴지는 그 느낌까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분명 많고 그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요. 그 순간 그 그르르 하는 소리만 저를 막 공포에 떨게 했거든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 순간 뾰로롱 하는 어릴 적 여자들이 많이 갖고 놀던 그 장난감 요술봉 소리 있잖아요. 뾰로롱 하는 거, 그 밝은 소리. 지금 그 영상으로 쓰시던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맞아,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 요술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왜 들리지? 근데 뭔가 익숙하고 편안한 소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공포에 휩싸이던 제 몸이 편해지더니 찻소리도 사람 소리도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눈을 살며시 떠보니까 그 눈앞의 괴물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정말 태어나서 그 전에는 뭐 제가 가위 눌린 적도 없었고, 제가 뭐 귀신 꿈도 꾼 적도 없었고, 그랬는데 정말 처음 느껴보던 경험이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한 번 겪었으면 몰랐는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연달아서. 또 경우가 있었어요? 네, 계속 일어났고요. 제가 보통은 많이 길을 거닐다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길을 이렇게 혼자서 거닐다가 뭔가 건너편에서
무섭게 생겼거나 끔찍하게 생긴 사람이 꼭 있어요. 그 무리 속에서. 예. 그 사람은 탁 튀어요. 근데 그게 사람도 아닌 거라고 형용할 수 없는 존재들이 저한테 가까이 와요. 네. 저를 늘 위협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요술봉 소리, 뾰로롱 하면서. 뾰로롱 소리가 들리고 그런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현실로 돌아오게 반복되는 하루였거든요. 예. 제가 그런 일들을 좀 너무 많이 겪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악눌리던 가해도 심하게 눌리고 몸도 점점 더 쇠약해져 갔어요. 이게 악성민열이 이게 심하게 되면 진짜 헛것이 보이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병원에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했어요. 네,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의 나날을 지내던 어느 날 잠시 눈을 붙인 것 같은데 꿈결이었나? 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제 앞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제가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암흑 속에서 처음에는 대화 소리만 들렸는데 점점 이게 서서히 밝아지더라고요. 예. 어수룩한 빛이 나오더니 그 사람들의 형체 그리고 목소리의 내용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가운데 있는 저를 에워싸고 있었는데요. 두런두런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깝네. 아직 어린애인데. 그러게. 그래도 데려가야지 어쩌겠어. 하는 내용이었어요. 안 돼. 뭐야. 저는 순간적으로 죽음을 직감했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저를 잡으려고 손을 뻗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 소리였어. 어떤 곡인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 저를 잡으려던 사람들이 황홀한 표정으로 좀비처럼 그 소리 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라졌어요. 저도 그 소리에 매혹되어가지고 그냥 가스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저도 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쭉 가다 보니까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남자 어른이 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누구인지 연주자가 너무 연주를 잘하는데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생전에 저를 너무나 아껴주시던 외할아버지셨어요. 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는 음악을 하셨어요. 예. 음악을 똑같이 하셨고 그분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던 교장선생님이셨는데 생전에 이제 저한테 많은 음악적 영감을 불러일으키신 분이라서 더 반가웠고요. 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끌어안고 할아버지 반가워요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꿈인 거는 알았는데 너무 깨기 싫은 행복한 꿈 있죠. 네, 계속 이 꿈만 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저랑 한참 즐겁게 놀아주시더니 제 머리를 따듬으면서 이제 가야겠다. 밥 잘 먹고 엄마 말씀 잘 듣고 행복하게 지내 라고 하시면서 가시려고 하니까 제가 막 자꾸 울면서 저도 데려가세요 하고 울었어요. 그냥 할아버지께서 인자하신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오래 살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거든. 예. 그러니 아무리 무서워도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하면서 사라졌는데 꿈에서 깼어요. 네. 근데 그 꿈의 잔상이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그 꿈을 꾼 이후로 위에 알려드린 그런 사건들 있죠. 예. 그 요술봉 사건들. 그 사건들이 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무서운 일이 생기면 꼭 요술봉 소리가 났고요. 예. 그 소리가 마치 저를 위험 속에서 구해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일련된 사건들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상하게 곧 죽을 거라던 병이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예. 예, 돌팔이었나. 근데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병원에서 연유를 모르겠대요. 예, 그래서 저는 점점 건강해졌는데요.
그렇게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또 예.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입시 공부로 한창 늦은 새벽까지 공부를 하던 때였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던 방은 옛날 그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 네. 맨 끝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리고 제가 공부하던 방은 아파트 복도가 내다보이는 곳이었고요. 그날도 역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시커멓게 어둠이 내린 시간이었어요. 고요한 복도에 뭐 소리가 조금만 나도 솔직히 들리잖아요. 근데 여자 하이힐 소리 있죠.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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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멀리서부터 나는 거였어요. 제가 네. 좀 귀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미세한 소리도 잘 들리는데 밖에서, 아파트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 단지에서?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예. 누가 늦게 퇴근을 했나?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점점 제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점점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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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커지고 제일 끝집인 제 방 앞에까지 왔어요. 예. 저는 순간적으로 싸늘한 직감이 들어서 제 책상 밑으로 몸을 웅크리고 숨었어요. 예. 공포가 극도로 몰렸습니다. 그 하이힐 소리가 제 방 앞까지 오더니 소리를 멈추고 한참 조용한 정적이 이어져 가는데요. 예. 저는 이제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괜찮아졌으려니 하고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킥킥 하는 여자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창문 쪽에서? 예. 오. 되게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소리 있죠. 그게 한참에는 하고 웃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귀가 찢어지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예. 저는 너무 공포스러워서 겨우 책상 밑에서 정신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옛날 아파트들은 이렇게 복도가 보이다 보니까 최창살 그런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손이 쑥 들어오더니 책상 위를 손톱이 크 하고 찍 하고 긁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손이 거기까지 들어와요? 네, 근데 제가 책상 밑에 숨어있기 때문에 모습이랑 보지 못해가지고 온전히 그 소리에만 의존하면서 들었어요. 우와. 근데 그 손톱이 책상 밑에 끼 하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더니 제 책상 밑으로 손톱이 한 60cm는 돼 보일 우와. 긴 손톱을 한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저를 잡으려고요. 저는 너무 놀라갖고 두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러던 순간 또 그 요술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뾰로롱 뾰로롱. 근데 전에는 이 뾰로롱 소리가 이렇게 좀 심플하게 넣었다 그래야 되나? 한 두어 번 울리고 말았는데 전보다는 다르게 되게 요란하게 나더라고요. 강한 존재인가 그러더니 보다. 예, 그 긴 손톱의 것이 갑자기 위로 쑥 올라가더니 아깝다 하는 말을 내던지고 또 하일 또각 또각 소리를 내면서 저만치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와, 소름 돋네. 예. 그런데 그 요술봉 소리가 뭐 요란하게 울리면서 그 또각또각 소리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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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런 소리 울리다가 한참 그러다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온히 찾아왔어요. 예. 여전히 앞을 알 수 없는 공포가 저희 매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가고 이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저만치 어슴푸레한 가로등 밑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분 옷차림이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추웠는데 흰 나시 러닝에 트렁크 팬츠 차림이었어요. 뭐야? 예. 중년 아저씨였고요. 뭔가 이렇게 삶을 포기한 듯한 제스처로 맨발로 고개를 푹 숙이고
팔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힘없이 터덜 아파트 입구를 향해서 걷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이렇게 눈길이 가니까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예. 이 아저씨가 이상하네. 어디로 가는 거지? 그 아파트의 그 현관 입구 옆을 넘어가더라고요. 펜스가 있잖아요. 얕은 펜스. 네. 거기를 또 넘어갔어요. 벽까지 갔어요. 예. 이 아저씨가 좀 실례를 하시려고 하시나? 어디 가시지? 근데 갑자기 벽 안으로 사라졌어요. 우와. 저는 헛것 본 줄 알고 너무너무 놀랐는데 예. 뭐 그것보다 또 더한 일도 또 나중에 일어나더라고요. 예. 제가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일과 마치고 저녁에 늦게 들어갈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나는데 이제 늦은 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저희 집이 아까 복도 맨 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한참 걸어야 돼요. 한참 걸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늦은 시간이고 제가 이제 집을 향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블루야 하고 웬 꼬마아이가 부르더라고요. 예. 저를 부를 만한 아이는 없어요. 그 층에. 저를 아는 아이도 없고요. 그 늦은 시간에.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놀라서 딱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어둠뿐이고 다른 집의 복도 창문도 다 닫혀 있어요. 예. 무서워서 발걸음을 다시 열심히 집으로 옮기니까 또 그 아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블루야! 이번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경직돼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 웃는 소리가 복도 가득 들려가지고 집 안으로 뛰어가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니죠? 여자 아이인 것 같았어요. 아, 그 웃는 소리가 똑같아가지고 아까 그 파일 귀신 또 온 줄 알았네요. 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사다난한 학창 시절을 좀 보내고 난 후에 예. 고등학교를 다행히 좀 건강하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는데 제가 한참 일을 하고 있었을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근데 막 제 전화가 수십 통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영문을 몰라서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으니까 갑자기 전화기 속에 친척이 너 진짜 괜찮냐고. 사고 난 거 아니지? 하는데 제가 영문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TV를 켜보래요. 그래서 TV를 켜보니까 웬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화면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성수대교 바로 말씀하신? 성수대교였어요. 아. 네. 그 잘려진 다리 밑으로 험하게 구겨진 버스가 많이 보던 버스더라고요. 예. 그 버스가 바로 작년까지, 그러니까 그 사고 난 그 작년에까지 제가 3년간 무학역으로 등교를 하던 그 버스였어요. 자주 타너. 네. 그 다리를 늘 건너던 그 버스였고요. 딱 사고 난 그 시간이 제가 등교했을 시간이었어요. 예. 친척들이 제가 아직 졸업을 안 한 줄 알고 놀래서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예. 아니야. 그의 졸업을 제가 안 했다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저는 쉬는 날 친구랑 백화점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예. 한껏 차려입고 나가려던 찰나에 집에 전화벨이 울리는 예. 것이었어요.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요술봉 소리가 또 나더라고요. 오. 뾰로롱? 뾰로롱? 되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야? 또 겁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한참 울리더니 띠띠띠띠띠 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베란다 창문을 딱 보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퍽? 예. 부딪히는 소리인 것 같아서 나가서 보니까 되게 예쁘게 생긴 앵무새가 저희 집 베란다 창문에 몸을 받고 죽었더라고요. 앵무새가? 예. 앵무새가요. 물론 뭐 누구 집에서 키우던 새였겠지만 예. 갑자기 웬 뜬금없이 이런 앵무새가 우리 집 창문에 죽었을까. 너무 기분도 묘하고 이상해서 느낌이 안 좋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에 보자. 나 너무 몸이 아파. 라고 약속을 취소했어요. 예. 약속이 취소되니까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집에서 낮잠을 한참 자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TV를 켰어요. 근데 TV 안에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비규환인 광경을 보여주더라고요.
설마 산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 무너진 건물은 그날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아니, 와. 무너진 예. 그 시간에 원래대로라면 친구랑 한참 만나서 지하에 있는 레코드 가게에서 음반을 고르고 있을 때였을 예. 때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로 요술봉. 아, 예. 바로 그것이 저를 이번에 죽음 직전 구해준 것이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요술봉의 전체가 참 궁금해졌어요. 예. 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나를 지켜주는 걸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주 어릴 적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 바로 어릴 적 할아버지와 놀이공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팔던 장난감 요술봉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 부러운 눈으로 봤더라고요. 네. 할아버지가 그걸 몰래 사셨다가 짠 하면서 몰래 사주시던 그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 요술봉이 너무 좋아서 한참을 껴안고 자고 어디든 함께 하면서 행복해했거든요. 네.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한참을 울었거든요. 예. 예,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수호령이 돼서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요술봉으로 저를 여태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신 거를 생각하니까 예. 너무 할아버지가 보고 싶고 감사한 마음에 한참 그렇게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요. 예, 그 요술봉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아예 안 들려요? 근데 예, 안 들려요. 그리고 뭐 이상한 존재들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묘한 사건은 계속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뇌종양이 생겼어요. 예. 머리에. 예. 예, 그래서 제가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갑자기 뭐 이거 뭐 못 고친다 수술해야 된다 하다가 갑자기 종양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제가 도착지에 내려서 길을 걷는데 그 버스가 제가 내린 후에 신호를 어긴 다른 차랑 크게 부딪혀 교통사고 난 일도 있었고 그래서 뭐 제가 그 덕분에 건강히 살 수 있었고 이 모든 게 이제 할아버지 수호령이라는 걸 안 지금은 솔직히 죽음도 두렵지 않고 또 예 앞으로도 잘 지켜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에요. 와, 근데 진짜 특이하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네. 뭐 대부분 영화분들이 뭐 삶이 기구하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는데 네. 이 뾰로롱 이 요술봉이 도대체 뭘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야기를 처음에 네. 저한테 신청을 해주셨을 때. 네. 근데 이런 이야기일 줄은 몰랐네요. 보통 요술봉 하면은 그 어릴 적 그런 추억의 요술봉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 나름대로의 추억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하던 거였거든요. 최애 장난감. 부러움의 대상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선은 이게 수호령에 대해서 왔다는 거는 할아버지가 놀라지 않도록 가장 저의 친근한 것으로 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지켜줬을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얘기긴 하네요. 네. 제가 너무 이렇게 죽음의 순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삼풍백화점이며 성수대교며 솔직히 남들은 뭐 평생 한번 겪어볼까 말까 한 사건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그 자리에 다 있었을 시간이고 겪었을 타이밍에 제가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하니까 참 신비롭죠. 근데 정말 좀 특이한 거는 귀신을 보게 된 이유가 뭘까? 왜 그런 타겟이 됐었을까? 예. 제가 몸이 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몸이 약한 그 순간에 저는 아마 어린 시절 단명하지 않았을까? 그대로였다면. 근데 그 수호령이 지켜줘서 제가 지금껏 건강하게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수호령이 되셔서 가지고 사람이 원래는 단명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지켜줬을 때 이제 자신을 좀 희생을 점점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맞아요, 또 맞아요. 할아버님의 또 사랑이 있었기에 그런 또 희생이 있었기에 또 지켜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듣고 계신 분들도
근데 내일 바로 할아버님한테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진짜. 네.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돼. 예. 그럼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니까 제가 초손주다 보니까 두 분이 저를 너무 아끼셨어요. 네네. 저희 할머니도 저희 할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쭉 혼자 계시다가 저희랑 같이 사셨거든요. 이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네네. 뭐 이렇게 잘 버티실 줄 알고 있다가 저희가 간병인 안 쓰고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다가 잘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루만 우리 간병인 쓰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시 간병하자. 근데 그 간병이 온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 절친분 며느리가 전화가 왔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근데 그 며느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 친구분께서 꿈을 꾸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다리가 안 좋으셔갖고 몇 년간 집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저희 할머니가 되게 이렇게 거운 옷을 입고 그 휠체어를 안 타고 직접 끌고 걸어 나오면서 친구야 잘 있어 나는 간다 라고 웃으시면서 빛으로 사라지셨대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친구분이 놀라셔갖고 울면서 하니까 며느리가 놀라서 갔더니 시간을 보니까 한 새벽 6시 5분 정도 됐는데 저희 할머니가 새벽 6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제일 친한 친구한테 먼저 인사하려고 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여러 가지 또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도 있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블루님이 이제 좋은 거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이러시길 바랄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항상 주변에 가득하시길 네.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이야기도 너무나 잘해주셨고, 이 요술봉이 결국에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님께서 이제 손녀딸이 가장 놀라지 않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소리로 악령들이나 악귀들을 내쫓아 주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목숨을 해하려고 그들은 다가왔을 거고 또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또 감동적이면서 네,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또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또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2층 침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2층 침대님께서는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모님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셔서 그 안에서 정말 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고 우리 귀족님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절대 이런 곳에 현혹이 안 되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당부에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거기서 만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층 침대님. 이거 꿈 아니죠? 예, 아이고, 지금 생시고요. 미쳤다. 11시 40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행복해. 어떡해.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진짜 사랑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너무 행복해요. 제 최애 아이돌. 왜 그러세요? 어떻게 아이고. 눈물 날 것 같아. 왜 그러세요? 아유, 놀래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예, 귀족님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2층 침대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 놀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2층 침대님 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조금 내용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죠? 네, 그쵸. 좀 많이 무겁죠.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한번 네.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자, 네. 렛츠가! 네, 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랑 큰이모의 관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랑 큰이모는 진짜 각별한 사이였어요. 친구 같았고 저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고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방황하셔서 집에 안 들어 계셨을 때 저희 어머니 대신에 어머니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세요. 네, 근데 저희 큰이모도 아마 말 못할 고민 되게 많았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모가 그 사이비 사람들을 만난 게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좀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가족들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가베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 블록놀이 하면서 교육하는. 예. 네, 근데 거기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모가 점점 이제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되게 우울했던 이모가. 그래서 이모가 요즘 들어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거기에 서서히 현혹되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네, 그때가. 그러다 딱 터졌던 게 언제냐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족하고 친척들한테 전화를 다 돌리면서 하는 말이 언니 막 내가 돈 잘 벌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안다고.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단계 권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의심스러워서 저희 큰이모 집에 찾아갔었는데 물건들이 엄청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생필품들이랑 이렇게 막 파는 물건들이. 그래서 너 이런 거 하냐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대판 싸웠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모가 이제 가족들하고 차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네네네. 일절 연락을 끊고. 근데 이모가 유일하게 저랑만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중3 때 아마 겨울쯤이었는데 그때 저를 어느 날 전화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모가 그 수도권 쪽에 그 센터가 있는데 예. 여기서 심리검사 좀 한번 받아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 되게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갔는데 거기서 지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문 검사? 네, 지문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랑 성향이랑 그런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대요. 예.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시행된대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사이비 종교 아줌마가 일주일 뒤에 다시 여기 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크리스찬인데 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목사님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너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안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이비 아줌마가 화를 내면서 너 무조건 와야 된다고. 오. 너 진짜 안 오면 큰일 난다고. 무조건 오라고 보니까 자기 할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를. 예.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나고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그럼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냥. 근데 이모가 그때부터 저랑도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모부랑도 연락을 해보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저희 가족들하고만 인연을 끄는 게 아니라 그 남편 되는 사람, 이모부가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이 귀신 들렸다면서 사탄 씨였다면서 예. 같이 살면 안 된다고 분가하라고 예. 안 그러면 너도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는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의 같은 층에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 거기 뭐 숙소 같은 아이들만 데리고. 그런 건물이구나.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 남편하고 아이들하고도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 상황이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이 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년 뒤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고3인가 그때쯤에 그냥 그러려니 지내다가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모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학교에서 종례 시간이었는데 진짜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절 직전까지 울었거든요. 갑자기 애들 돌아가신 앞에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랑 아빠랑 저희 동생이랑 저랑 모여서 얘기를 했죠. 이거를 할머니한테 알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모 엄마한테 예. 저한테는 외할머니죠. 왜냐면 외할머니가 그 정신과 약도 드시면서 좀 많이 좀 편찮으신 편인데 예. 자기 딸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면은 완전 뒤집어질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청심환을 하나 사들고 할머니 집으로 갔었어요. 저희 가족들 다 같이. 그래서 약국에서 청심환 사서 먹이고 할머니 드신 다음에 좀 몇 분 뒤에 할머니가 좀 가라앉으신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이모가 좋은 데로 갔다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근데 할머니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네네. 내 딸이 왜? 이러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담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뭐지? 이러다가 이제 저희 차를 타고 할머니랑 저희 가족들이랑 다 같이 그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예. 장례식장으로 가서 이제 그 시신 확인을 먼저 하잖아요. 가족들이 그렇죠. 예. 오면은. 근데 그 안치실을 딱 그 열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이모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기절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모가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눈도 못 감으시고 코에서는 코피를 엄청 흘리신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뭔 날벼락이냐 그래서 엄청 울었거든요. 진짜 3일 내내. 그러고 나서 이제 큰이모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 1명이랑 2학년 여자애 1명이었어요. 예. 그 아이들이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커버린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되게 애들이 말랐다고 해야 되나? 좀 못 먹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너무 받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러지? 그리고 말끝마다 막 누구누구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세요. 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저건 대체 누구한테 배운 말버릇이지? 막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장례식장 이틀째 되던 날 그 둘째 아이 여자아이 핸드폰으로 그 사이비 종교가 문자가 온 거예요. 전화랑. 저희 작은 이모한테도 오고 저희 이모부한테도 오고. 근데 뭐라고 왔냐면은 집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예. 근데 이게 그 옆집에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서로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 작은 이모가 장례식장에 오기 전에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장례식장에 있는 도중에 와서 조문도 안 하고 1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인데 오지도 않고 무슨 위로 한마디도 안 건네고 다짜고짜 하는 말이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 예. 그래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알려줘야 되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이모 집에 화장품을 놓고 왔다고. 자기 외출해야 되는데 화장해야 된다고. 뭐야, 화장품 이건 또. 가지러 가야 되니까 집 비밀번호만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안 알려줬죠. 미쳤냐고. 우리가 당신 애들한테 왜 알려줘야 되냐. 아유.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모 집을 갔었어요. 유품을 정리해야 되러 가니까
그래서 이모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집이 들어서자마자 진짜 쓰레기장인 거예요. 내부가? 쓰레기장이고 난장판이고 냉장고에는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모가 돌아가신 게 9월 말인데 그때 되게 이제 좀 쌀쌀해질 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장례식장에 그 여름에 신는 구멍 뽕뽕 뚫린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냥 급하게 나오느라 그거 신었나 보다 했는데 집에 신발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네. 예. 와, 이모도 뭐 슬리퍼만 신고 다니고 이렇게 날이 추워지는데 그래서 이모부가 한숨을 쉬시면서 울먹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분명 너네 큰이모가 매주마다 얼마를 달라. 애들 교육해야 되고 애들 뭐 사줘야 되고 애들 뭐 먹여야 되고 하니까 얼마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옷이 자기가 몇 년 전에 해외 출장 다녀왔을 때 사줬던 옷들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뭔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모 집을 막 뒤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모 핸드폰 문자 메시지랑 통화 녹음 내용이랑 아이들 핸드폰도 다 봤는데 사이비한테 이모부한테 달라고 했던 돈을 전부 다 주고 예. 그 이모가 그 센터 옆에 엄청 큰 대학교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대학교가. 예. 근데 새벽 4, 5시에 일어나게 해서 김밥을 손수 만들어서 팔게 하는 거예요. 김밥 장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네, 김밥 장사를 시켰어요. 와. 근데 막 단무지를 막 사서 뭐 하고 우엉을 사서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유기농 김밥이라고 진짜 우엉도 하나하나 다 잘라서 졸이고 단무지도 하나하나 다 만들고 해서 그렇게 만든 김밥이요. 예.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서 팔고 그 팔고 남은 그 돈은 다 그 사람들한테 꿀꺽했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모가 좀 정신이 허약해진다 싶으면은 그 무더운 여름에 운동장 몇십 바퀴씩 막 돌고 막 뛰게 하고 체력을 길러야 된다 명목으로. 에 맞아요. 와. 그런 식으로 막 금식하게 해야 한다고 밥 못 먹게 하고 또 애들이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했으면은 너 오늘은 엄마랑 자면 안 돼. 근데 애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누구누구 정신 차리세요. 막 이렇게 막 말버릇이 됐다고요. 예. 근데 보니까 문자 메시지에 그 사람들이 정신 차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애들한테. 정신 차려? 네. 아니 애가 아직 어리고 엄마랑 같이 자고 싶을 나이인데 선생님 오늘 엄마랑 같이 자면 안 돼요? 부탁할게요 라고 하면은 그 아래다가 땡땡땡 정신 차려 점. 뭐야? 진짜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많이 그러는 거예요. 문자를 보니까. 그래서 애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데도 땡땡땡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도 막 그러고 이모부한테도 그러고 자기 오빠한테도 그러고 막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날에 작은 방을 뒤졌어요. 작은 방을 이제 뒤지는데 카드랑 통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장이 되게 얇잖아요. 근데 그거를 압축시켜서 진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30cm가 되는 길이가 나왔는데 예. 그게 다 그 사이비 종교 사람들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통장 이름이. 예. 카드랑. 근데 그게 왜 이모 집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그거 가져가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증거 숨기려고. 혹시나 자기들 잘못될까봐. 그리고 나서 눈물 날 것 같아. 아이고.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게 그러고 나서 슬픈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모 유품을 정리했는데 엄청 큰 쓰레기 봉투로 한 4봉지 정도가 나왔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공용 재활용 쓰레기 함이 그 밖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버렸는데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어제 갖다 버렸던 쓰레기 봉투 4개만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오. 와, 아니, 뭔가 증거될 만한 게 있으면 가져가려고 막 뒤졌던 것 같기도 하고 왜 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쓰레기들은 멀쩡한데 저희 것만. 근데 그 4개만 딱 파헤쳐져 있었다는 거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 너무 손을 돋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이가 없던 찰나에 그 저기서 막 가족들끼리 하하호호 거리면서 막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이비 가족들이 웰시코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예.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고삐가 풀려버린 거죠. 아니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 하하호호 거린다고부터 시작해서 지네들이 지금 뭘 잘못한 건지 모르는 건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온갖 욕을 다 했어요. 그냥 해산 멍게 말미잘 좀 많이 심한 욕을 했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이모부가 저 진정시키고 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때문에 그 사이비도 좀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들은 막 욕하는 사람이랑 대화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2차로 더 화가 나서 그래 너희 지금 얘기 안 하면은 경찰서에서 보자고. 근데 그 경찰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태도가 확 바뀌면서 조용하게 수근수근 들어오면서 막 얘기할게요 이러면서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애들을 봐달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네. 근데 되게 씩씩거리면서 오시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애들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뭔 소리야 그건 또. 그니까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애들을 지들이 키우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슬프다. 와.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로. 밝게 이야기를 맞아요. 하신 것도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알고.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진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아직 끝나지가 않은 싸움이에요. 아직도 저희 작은 이모는 그 사람들이 지문을 통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저 또한 당해서 봤었고. 그래서 그거를 그걸 하려면 무슨 회사를 통해서 승인 받아야지 막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가가지고 이 사람들 이거 지문으로 이렇게 성격 유형별 검사하는 거 승인 취소해달라고, 이거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지문으로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종교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 종교 자체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이모를 윗선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모한테만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저희 가족들도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도 파헤치고 있는 중이라서. 근데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맞았다라고 들었던 게 그 진짜 유명한 무당분이 한 분 계셔요. 무당 선생님이.
근데 그 무당 선생님을 찾아가셨을 때 이제 그 접신을 하잖아요. 그 조상 네. 신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때 저희 큰 이모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저희 큰 이모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배가 너무 아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생각하는 게 이모가 맞았긴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무당 말을 듣고 더 확신을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이모가 결정적으로 돌아가시게 된 게 그냥 그 사람들이 안 먹이고 이모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된다고 문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세요 땡땡땡씨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가 약해져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모가 병원도 못 가고 그 사람들한테 기도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 센터에서 급성 빈혈로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네, 돌아가시게 된 거고. 네, 근데 제가 더 가슴이 아팠던 게 그거를 첫 번째로 발견한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때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애들도 보면은 괜찮은 척 하는데 첫째 아들은 컴퓨터에 빠져서 살고 둘째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냥 되게 마음이 먹먹해요. 생각하면은 그때 생각만 하면. 이게 지금 듣고 계신 네. 분들 중에서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네,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왜냐면,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네, 저한테 이모가 했던 말이 하나님은 예배 안 드려도 우리 생활에 다 계셔. 우리 옆에 항상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동서남북에도 있다고. 예배 안 드려도 돼. 항상 이 말을 달고 사셨어요. 그치.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겠죠. 당연히 신이니까. 근데 그들이 믿는 게 신이 아니잖아요. 그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교주를 믿었겠지. 그쵸.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기독교랑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사이비예요. 이거는 안 그러고선 이럴 진짜 수가 사이비예요. 없어. 냉정하게. 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끝나지 않은 그 싸움을 하고 계신 거고. 네, 그 사람도 너무 떵떵거리면서 갈 살아요. 전 그게 너무 배앓이가 꼴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저희 할머니랑 그냥 저희 가족들은 대인배인지 마음이 이제 태평인 건지 모르겠는데, 용서하래요. 그 사람들을. 아이고. 용서해야지 벌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참 용서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그러니까요. 지금 안 하기에도 달라지는 방향성이 보이지도 않고 그죠? 네. 오늘 2층 침대님께서 이게 얼마나 억울하시고 화가 나시겠어요. 이런 일을 실제로 겪은 진짜, 가족분들이 진짜로 네, 맞아요. 얼마나 기가 차고 또 그런 일들이겠어요. 이런 게. 근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이런 말투 그리고 이런 내용 이런 걸 쓰는 또 그런 종교에 절대 빠지지 말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근데, 이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사람이 넘어가는 게. 근데 진짜 특이하긴 하다. 마음이 약해지면은.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러고 뭔 이상한 진짜 말을.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애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애들도 이렇게 뭔가 좀 강압적으로 강요를 당했던 게 아닐까요? 폭력이라든지. 네, 문자 보면은 다 강요해요. 다 그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 집도 바로 옆이었고. 말투가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네, 뭐 이래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이래요, 말투가. 제가 한 번 만나봤잖아요. 그 센터 가가지고 지문 검사했을 때. 그때랑 제가 안 간다고 전화했을 때 말투가 진짜 꼭 오셔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이런 말투였어요. 그놈의 정신을 또 본인들이 차려야 될 텐데 참. 예. 그러게요.
아이고, 이층 침대님, 오늘 그래도 말하시기 힘든 내용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일도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야기 자체가 진짜 많이 무거웠어요. 실제로 정말 무거웠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하시면서도 중간중간 너무나 울컥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셨고, 이 사이비라는 게 정확한 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는 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로 이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분들에게도 정말 큰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